나의 아저씨가 인생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던 시점에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에 각인을 시키셨잖아요. 어떠냐? 죽이지 않냐? 백만을 향한 절실함이 통했던 모양인지 아주 작은 역할로 출연했던 옥탑방 고양이로 나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다. 태어나서 써본 가장 큰 단위의 돈을 가장 빠르게 써버린 나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보여줬고. 영화배우 봉태규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식구가 함께 먹고 살기는 어려워서 꼬마 태규는 시골 큰엄마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손님처럼 한 번씩 다녀간 아버지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같이 살게 된 이후에도 궁핍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 없이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세는 기울어 급기야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짜장면을 시켜 먹기까지 했습니다. 어린 태규는 보리차를 내놓았습니다. 봉태규는 미대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하던 시절 어쩌다 보게 된 오디션에서 합격한 후 영화 바람난 가족과 몇 개의 드라마에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출연료는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큰맘 먹고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백화점에서 벨트와 바지, 셔츠를 구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라는 책은 영화배우 봉태규가 쓴 에세이입니다. 내가 어제 어디 갔었는지 알아? 야, 너 나한테도 삥 뜯냐? 됐어요. 그냥 갈게요. 놀랬었죠. 아저씨 스톱! 10번 넘게 그걸 언제 세고 있어, 쪼잔하게. 너 내 얘기 안 듣고 있잖아. 누나가 소고기 먹으라며. 돈 바꿔줬냐고! 영화배우 봉태규는 이 책에서 돈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결핍된 성장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안정되었고 사진작가인 부인과 자녀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를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글입니다. 봉태규 작가에게 좋은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명쾌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책 속의 소제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책은 세 개의 제목으로 나뉩니다. 노력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곁에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꺼이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라고 작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 서점에서 괜찮은 어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봉태규 작가의 책이 나타났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이 봤던 봉태규라는 배우가 글을 썼다고 하니 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구매하고 단숨에 읽었습니다. 봉태규 작가가 그렸던 길이 평범하지만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자랄 때 경험했던 결핍을 어른이 되어서 가족에게 충분히 채워주면서 사회와 연대하는 삶,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어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는 90세 헬스 트레이너, 독학으로 피아노 치는 99세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00세 시인 시바타 도요가 있습니다. 제 가까이에는 60세가 넘어서 대학원에 함께 공부했던 동급생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바다 수영을 매일 즐기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동작을 척척 해내는 백발의 할머니. 무려 올해 90살 일본의 할머니 헬스 트레이너 다키시마 미카 씨입니다. 원래는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평범한 주부였다고 하는데요. 헬스를 시작한 것도 환갑이 지난 65살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그 코드와의 화음을 생각하시고 넣으시는 그런 특이한 반주법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지금 9세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치지 뭐. 내가 한 200살까지도 살 것 같은 지금은. 시바타 할머니는 취미가 무용이었는데 90세가 넘어가니까 무용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드님께서 시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하셨고,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드님 그러고 나서 2009년에 98세에 장례비로 모아놓은 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시집인 약해지지 말아요 출간했는데 대단했습니다. 150만 부 이상이 좀 팔렸고, 그리고 2011년 6월에는 시집
100세를 출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따뜻한 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훈훈하게 만들고 네. 포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예,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진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예,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어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배우는 어른은 삶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어른은 육체적으로 튼튼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어른, 좋은 어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꼽는 작품입니다. 결핍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응원과 지지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좋은 어른입니다. 봉태규 배우가 이야기한 곁을 내어주는 사람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나의 아저씨가 인생 드라마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던 시점에 뭔가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에 대한 그런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박동원 부장이라는 이선규 씨가 맡았던 역할인데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중심을 갖고 이제 그 이지안이라는 친구를 정말 친구로 대해주고 한 인격으로 살 수 있게 이렇게 약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에 그래야 되는데 사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한테 약간 굉장히 큰 울림으로 그래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을 때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드라마. 좋은 어른에 대하여 더 공부하려는 차에 지인으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아름다운 부자 김장아 치재기입니다. 이 책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설렙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